2011년 4월 14일 중국 라오닝성에 사는 17살 순웨라는 소녀가 밤새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핸드폰도 꺼진 채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평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나 막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순애는 한 목욕탕에 계산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이른 아침 순애의 가족들은 바로 그녀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요, 순애의 가족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 순애가 일하고 있었던 목욕탕의 여사장이 바로 순애의 친이모였거든요. 거기다 이전에도 순애가 이모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모 집에서 자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렇다 하기엔 좀 걸리는 게, 그럴 때마다 이모가 전화하든지 순애가 전화하든지 이모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항상 미리 연락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연락이 없었다는 거? 순애의 부모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순애의 엄마가 프런트에 서서 딸을 불렀죠. 순애, 엄마 왔어. 어디 있는 거야? 그런데 점점점 딸을 볼 수 없었고 몇 번 불러도 자신의 여동생 이모 역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순애의 부모님은 뭔가 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 목욕탕 청소를 하고 있나? 그럼 우리가 부르는 걸 못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모님은 소름 끼치는 광경을 마주해요. 목욕탕 바닥에 세 사람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부모님은요, 그 정신없는 자리에서도 한눈에 알아봤어요. 숨진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내 딸 순애야. 나머지 두 명은 자신의 여동생과 여동생의 10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현장으로 곧바로 경찰이 출동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 사건이 벌어진 목욕탕 옆에 세차장이 하나 있는데 이 세차장과 목욕탕 두 개의 가게 주인이 모두 같은 사람이네. 그 사람은 저우위신.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순애의 이모가 하는 목욕탕이었다고. 즉 저우위신, 그 이모의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숨진 피해자가 이 3명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이 혹시나 싶어 목욕탕을 나와 세차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세차장에서 무려 7명이 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10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 10명의 피해자 모두 사망 원인과 상처의 모양이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이 범인놈이 피해자들이 방심해 있을 때 뒤에서 무거운 둔기로 무려 10명을. 피해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70세였고 가장 어린 사람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이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목욕탕 안에 쓰러져 있던 여주인, 그리고 그녀의 10살 난 아들, 60세였던 그녀의 시아버지, 그리고 그녀의 조카인 순애, 그리고 그 목욕탕과 세차장의 집주인 부자니까 2명이죠. 그리고 3명의 세차장 직원, 마지막으로 70세였던 이웃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 4명이 저우위신의 가족들인 거예요. 사건 발생 역시도 저우위신이 운영하는 목욕탕과 세차장이었죠.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 드는 생각이, 혹시 저우위신에게 앙심을 품은 원한이 있는 누군가 막말로다가 저우위신 멋대보라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건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유가족들한테 이 상황을 알려야 되니까 경찰이 바로 저우위신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안 받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에도 없네. 저우위신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사라진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우위신의 차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저우위신, 범인에게 당한 또 한 명의 피해자인 걸까요? 아니면 그가 모두를 이렇게 만든 악마인 걸까?
이후 경찰은 그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고 20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4월 15일 오후 3시 50분에 사건 현장에서 100km 떨어진 인카우시에서 저우위신의 차를 발견합니다. 경찰이 바로 차로 달려가서 봤더니 다행히 운전자도 있어. 운전자는 저우위신이 아닌 저우위신이었습니다. 말장난 죄송합니다. 저우위신 본인이었어요.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차 앞 유리창에 놓인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심상치 않은 쇠망치 하나. 체포된 저우위신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말을 들은 경찰은요,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지 아내, 지 아들의, 지 아버지의, 지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던 직원들의 마지막 70대 할아버지는요,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이웃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망치를 든 건지. 경찰에 잡힌 후 저우위신 신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그가 한 말에 경찰은 또다시 소름이 돋습니다. 저 차 타고 도망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체포되는 거 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저 고향집으로 서둘러 내려가고 있었어요. 왜? 아직 중요한 한 사람을 죽이지 못했거든요. 그 한 놈 죽이고 제 발로 경찰에 자수하려고 했습니다. 그 한 놈이 누구? 다름 아닌 저우위신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을 그냥 냅두면 그분이 증인이 될 테니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저우위신을 아는 지인들, 마을 이웃들은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에? 저우위신이? 그런 짓 할 남자가 아닌데? 술집도 안 가고 도박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머리도 좋은 사람인데 얼마나 착하고 예의 바른 남잔데. 저우이 씨는 키가 약 165cm에 성격이 내성적으로 평소에 말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매우 좋아서 기술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향에서 전자제품 수리점을 차렸죠. 사람이 워낙 성실하다 보니 가게도 점점 더 번창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우이 씨는 욕심이 있는 남자였어요. 좋은 뜻의 욕심. 평범함에 만족하지 않았던 저우이 신. 자신의 롤모델이 당시 세계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츠였대요. 빌 게이츠만큼 성공한 사업가, 부자가 되겠다. 사업을 더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 저우이 씨는 첫 번째로 공장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우이 씨의 장인어른은요, 이렇게 진취적이고 욕심과 포부가 있는 사위, 너무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이 원래 돼지우리 지으려고 모아두었었던 10만 위안을 사위한테 너 사업할 때 자금으로 쓰라고 선뜻 내줘요. 여기서 10만 위안 하나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 저우이 신이 사업의 동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공장 지을 수 있겠다 했는데 웬걸 턱도 없어. 공장을 이제 딱 반 정도 지었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와, 어떡하지? 어쩔 수 없이 그는 다시 장인어른을 찾아갑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여기서 장인어른이 뭔가 좀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계획을 되게 딱딱 얘기하니까 믿고 줬던 건데 정작 사업을 시작하고 하는 꼬라지 보니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이때 장인이 돈 없다고 살살 말을 돌려가면서 돈 빌려주는 걸 거절한 겁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와, 그런데 미쳤다고 받겠습니까? 그렇게 둘 사이에 돈 문제로 언쟁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저우이 신 돈 빌려달라고 온 입장이면서 뭐가 지가 잘났다고 장인어른 앞에서 돈 빌려달라고야! 소리 지르면서 책상을 팍 내리치기까지. 당연히 이 모습에 화가 난 장인. 이게 지금 내 앞에서 나한테 돈 맡겨놨냐? 너무 괘씸했던 거죠. 그래서 친척들에게 바로 연락, 저놈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아니,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저우이 신, 지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든가 왜 안 해?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야?
당시 저우이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계셨어요. 아버지한테 갔었죠. 그런데 이때 저우이신의 아버지가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한 거예요. 이놈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현실을 좀 살아 현실을. 이 말에 저우이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넣어버립니다. 결론은요 여기저기 돈을 끌어 모아 결국 공장을 정상적으로 짓고 열어요. 그 공장 잘 됐을까요? 인성이 안 된 놈인데 잘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죠. 당연히 장사가 너무 안 돼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우이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도시와 시골이 만나는 문제의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는 길가에 하나는 목욕탕 하나는 세차장을 엽니다. 하지만 장사는 늘 그냥 그랬어요. 저우이신 입장에서는 죽겠는 거예요. 내 욕심엔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이 정도만 되는 거지? 짜증이 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심코 아내를 딱 보게 됐는데 아내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게 솔직히 저였으면 신경 쓰여서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 거야? 한 번 말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우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끙끙 앓아요. 아내 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괜시레 뒤에서 핸드폰을 쓱 몰래 보고 가고 그냥 이 정도가 끝. 혼자 오해만 쌓여가니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듭니다. 사업의 부진과 아내와의 불신 그리고 여러가지 압박과 의심이 저우이신의 마음속에 서서히 쌓여만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처증 마냥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세차장 직원과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네. 아, 저놈이랑 매일같이 전화하고 문자하는 거구나.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야? 의심이 끝도 없어. 그러다가 4월 13일 밤 모든 게 터진 거예요. 으아! 너도 사업도 다 엉망진창이야. 다 죽어버려! 자기 아내와 10살이었던 자기 아이를 망치로 아이를 왜? 아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아이한테까지 아니 진짜 미친놈이. 그리고 17살 조카딸 순애까지 왜 그러냐고. 우선 자기 가족들 3명을 연달아 공격했습니다. 그 상태로 다음날이 됐어요. 대화를 하자면서 세차장 직원 3명을 한 명 한 명 따로 부릅니다. 한 명이 오면 망치로 꽝! 또 다른 직원이 오면 또 꽝! 연달아 다 죽입니다. 이어서 가게세 내라고 압박했던 집주인 이것들도 짜증나. 가게세 내겠다며 만나자고 유인, 집주인 부자를 또 다 망치로. 여러분, 사람 몇 명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의 공격 아래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악지르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러니까 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에 살던 70대 할아버지가 뭔가 싶어서 가게를 찾아왔던 거예요. 시끄러워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왔다가 이 할아버지도 이 변을 당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정신 차려라 라고 했거든. 현실을 좀 살라고 했거든. 돈 하나 보태주지도 못하면서 날 짜증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유인, 자기 아버지까지. 와, 어느 정도 내 속풀이 다 죽인 것 같은데. 저우이 씨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지체 없이 바로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디? 우리 장인어른 집. 저우이 씨는 이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 자신의 장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인어른은 무조건 꼭 죽여야겠어. 그렇게 가다가 잡힌 거예요. 조사를 하던 중 경찰은 저우이 신이 쓰던 노트북에서 그가 쓴 글귀를 하나 발견합니다. 여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죽어서도 난 너만을 사랑할 거야. 이 모든 일은 다 네 아버지가 강요한 거야. 날 원망하지 마. 뭐가 아버지가 강요해. 지 욕심대로 안 되니까 죽여놓고 뭘 원망하지 마. 죽어서도 저승에서도 만나가지고 원망하고 욕짓거리 해야겠구만. 이놈은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모든 책임을 늘 다 남 탓으로 돌려. 이웃들은 이런 성격이 그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저우이 신의 부모님이요 근친 결혼이었어요. 2종 4촌 사이.
거기다 어머니는 간헐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저우위신의 어머니 어릴 적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사실 저우위신이 되게 어렸을 때 엄마 실종됐어요. 문제는 이 어머니가 가졌던 정신질환이 유전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저우위신의 외할머니도 같은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결핍된 저우위신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저우위신 역시 이 정신질환을 유전받은 것이 아닌지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그가 한 짓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또라이라서 그런 겁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죠. 당연히 이놈 사형이 선고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